디즈니랜드의 유령의 집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을 타고 999명의 유령들이 살고 있는 저택 내부를 관람하는 어트랙션 헌티드 맨션입니다. 이 어트랙션은 1969년 미국 디즈니랜드에서 처음 오픈했는데요. 벌써 50년을 훌쩍 남긴 고전 어트랙션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헌티드 맨션 놀이기구에 대한 재미난 사실 20가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헌티드 맨션에 대한 기나긴 이야기를 재미나게 간추려봤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앞으로 디즈니랜드에서 타게 될 헌티드 맨션은 물론 영화 헌티드 맨션도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오픈하기까지 18년이 걸린 놀이기구. 미국 디즈니랜드 오픈은 1955년이었습니다. 헌티드 맨션은 디즈니랜드가 오픈하기 4년 전인 1951년부터 그 계획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실제 헌티드 맨션은 디즈니랜드가 오픈하고도 한참 후인 1969년에 오픈했습니다. 즉 헌티드 맨션은 오픈하기까지 18년이 걸린 셈이죠. 처음 그려진 모습은 언덕 위에 있는 유령의 집 모습이었습니다. 그 앞으로는 공동묘지가 있고 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릴 만한 유령의 집 같죠? 이 그림은 하퍼 고프란 사람이 그렸는데요. 디즈니에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디즈니 레전드라고 선정하는데 그는 디즈니 레전드 중 한 사람입니다. 디즈니의 실사영화 해저 이말리 등에서 아트 디렉터로도 참여한 유명한 사람이죠. 월트 디즈니가 생각한 유령의 집은 따로 있었다? 그 뒤로 또 다른 디즈니 레전드 켄 앤더슨이 헌티드 맨션 개발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볼티모어에 있는 한 저택을 모티브로 해서 새로운 헌티드 맨션 외관을 그렸죠. 현재 디즈니랜드에 있는 헌티드 맨션과 가장 흡사한 모습입니다. 켄 앤더슨은 여기에 거미줄, 깨진 창문 등을 더해서 유령의 집을 그렸는데요. 월트 디즈니는 사실 이런 유령의 집을 원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가 생각한 유령의 집은 디즈니랜드에 생기는 만큼 깔끔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야 했었죠. 내부는 유령들 때문에 지저분하더라도 외관은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의 헌티드 맨션도 깔끔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켄 앤더슨도 꽤 유명한 인물인데요.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정글북, 피노키오, 곰돌이 푸의 모험 등에서 아트 디렉터와 스토리를 담당한 바 있었습니다. 보트라이드가 될 뻔했다? 그 뒤로 오랜 세월 개발되면서 헌티드 맨션에는 수많은 디즈니 이매지니어들이 붙게 됩니다. 참고로 이매지니어는 상상을 의미하는 이매지네이션과 엔지니어가 합쳐진 말로 디즈니에서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마술과 특수효과의 일가견이 있었던 예일 그레이시, 헌티드 맨션을 위해 끔찍하고 기괴한 것들을 모았던 롤리 크럼프, 애니메이터이자 캐릭터 디자이너였던 마크 데이비스, 애니메이션 배경 연출을 맡아왔던 클로드 코츠 등이 헌티드 맨션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이 과정 중에 지금의 헌티드 맨션과는 달리 보트라이드로 방향을 튼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월트 디즈니가 원했던 이상한 박물관. 앞서 언급한 인물들 중 롤리 크럼프는 헌티드 맨션은 유령의 집이니만큼 온갖 기괴하고 이상한 물건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별의별 희한하고도 기괴한 것들을 모아서 한 방에 넣어놨는데 이것들이 너무 무서워서 청소 관리인들이 들어가길 꺼려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기괴한 물건들을 본 월트 디즈니는 헌티드 맨션과 별개로 이상한 박물관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기괴하고 신기한 것들이 있었기에 박물관까지 만들 생각을 했었을까 궁금한데요. 실제로 이상한 박물관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공포냐 코미디냐. 헌티드 맨션 기획에 참여했던 이매지니어 중 마크 데이비스와 클로드 코츠는 완전 상반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크 데이비스는 애니메이터이자 캐릭터 디자이너로 애니메이션계의 코미디의 거장이라 불릴 만큼 농담을 좋아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보니 헌티드 맨션도 디즈니랜드답게 농담으로 가득 찬 유쾌한 유령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애니메이션 배경 연출을 주로 맡았던 클로드 코츠는 정석대로 유령의 집 하면 떠올릴 만한 으스스한 분위기에 무서운 연출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월트 디즈니는 이렇게 상반된 두 사람을 붙이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두 사람의 의견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서 지금의 헌티드 맨션이 되었죠. 지금의 헌티드 맨션을 타보면 무서운 유령도 보이고 웃기는 유령도 보이거든요. 헌티드 맨션 오픈을 못 보고 떠난 사람. 1951년부터 기획이 시작된 헌티드 맨션은 계속해서 그 아이디어가 추가되거나 수정되었습니다. 결국 1955년 첫 디즈니랜드가 오픈하고 8년 뒤인 1963년에 헌티드 맨션이 오픈할 것이라는 홍보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이에 맞춰 지금의 헌티드 맨션 모습대로 건물이 지어졌는데 결국 1963년에 오픈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건물은 내부가 빈 채로 6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1964년부터 65년까지 디즈니가 지금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뉴욕 세계박람회 준비로 월트 디즈니와 직원들이 너무 바빴고 1966년에는 월트 디즈니가 사망하면서 헌티드 맨션 프로젝트가 갈팡질팡 길을 잃었었거든요. 그렇게 건물 안에 무엇을 채워 넣을지 모른 채 6년 동안 빈 건물로 방치되던 헌티드 맨션은 1969년에 오픈했습니다. 오랫동안 헌티드 맨션의 길라잡이 역할을 했었던 월트 디즈니는 결국 지금의 헌티드 맨션을 타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의 열차를 타게 된 이유. 지금의 헌티드 맨션은 둠버기라는 열차를 타고 999명의 유령들이 살고 있는 저택을 관람하는 설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둠버기는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죽음의 열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줄줄이 이어지는 이 열차는 한 차량당 2명에서 3명이 탑승할 수 있고 특정 구간에서는 자동으로 방향을 돌려 탑승자들이 무언가를 볼 수밖에 없도록 연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헌티드 맨션이 보트라이드로 기획된 적도 있었다고 했었죠. 그 뒤로 걸어서 체험하는 형태로도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걸어서 체험하는 것으로는 수용 인원이 너무 적어서 차라리 똑같은 놀이기구를 2개 만드는 게 낫다는 결론까지 나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의 둠버기를 타는 것으로 결정되었죠. 줄줄이 계속 움직이니까 사람들을 계속 태울 수 있어서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 디즈니랜드에는 헌티드 맨션이 있다. 미국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에서 처음 운행을 시작한 헌티드 맨션은 후에 올랜도 디즈니 월드에서도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에서도 생깁니다. 차이가 있다면 건물 디자인이 확연히 다르죠. 파리 디즈니랜드에는 팬텀 매너라는 다른 이름을 가진 유령의 집이 있는데 언뜻 헌티드 맨션과 비슷해 보이지만 독자적인 스토리를 따로 가지고 있는 변형된 헌티드 맨션입니다. 그리고 홍콩 디즈니랜드에는 미스틱 매너라고 해서 모든 물건이 살아 움직이는 저택이 있죠. 헌티드 맨션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저택 놀이기구인데 영향이 아예 없다고, 그렇다고 영향이 엄청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유령이 등장하는 놀이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디즈니랜드에는 헌티드 맨션 같은 저택 놀이기구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에는 아예 저택을 테마로 하는 놀이기구가 없습니다. 헌티드 맨션의 숨은 체스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의 헌티드 맨션과 디즈니월드의 헌티드 맨션은 다른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즈니월드 버전은 좀 더 그럴싸한 유령의 집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도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매지니어 중 한 사람인 마크 데이비스가 디즈니월드 버전의 외관 디자인에 참여했는데 그가 처음 헌티드 맨션을 그렸을 때는 좀 심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체스말에서 영감을 받은 기둥들을 건물 곳곳에 집어넣어서 디자인을 수정했다고 하네요. 당시에 그가 체스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이라는데요. 다만 나이트말에서 영감을 받은 기둥은 없는데 그 이유가 헌티드 맨션 안은 언제나 나이트, 즉 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체스에서 나이트는 기사를 의미하는 이 나이트고 밤은 이 나이트인데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일종의 재미를 준 거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우리가 본 유령의 집은 가짜다? 실제로 헌티드 맨션을 탑승해보면 보기와는 다르게 저택이 엄청 넓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파크 안에서 보는 저택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구글 지도로 살펴보면 사실 이 저택 뒤로 놀이기구가 위치한 진짜 건물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곳까지 이동해서 놀이기구를 타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저택입니다. 스트레칭 룸은 진짜 늘어나는 걸까? 헌티드 맨션을 타러 들어가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이상한 방, 스트레칭 룸입니다. 이 방은 고스트 호스트의 목소리에 따라서 길게 늘어나죠. 그러면서 벽에 걸려있던 그림들이 사실은 끔찍한 비밀들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 방은 실제로 늘어나는 걸까요? 최초 오픈한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의 헌티드 맨션은 실제로 2m 아래로 내려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택과 실제 놀이기구가 있는 건물 사이에 기찻길이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가 걸어서 놀이기구까지 이동하도록 설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로는 밑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인데 사람들은 이게 내려가는 건지 천장에 올라가는 건지 헷갈리도록 되어 있는 거죠. 반면 올랜도 디즈니월드와 도쿄 디즈니랜드 버전은 아래로 내려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천장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사상의 과거. 헌티드 맨션을 타면 초반부에는 유령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으스스한 분위기만 이어지죠. 이때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 기사상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기사상이 연기자였습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사람들을 놀래키는 역할을 했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놀라 연기자를 주먹으로 치는 등의 문제가 생기자 연기자는 빠지고 지금처럼 가만히 서 있는 기사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포 체험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기사상이 살아 움직이는 게 더 재미있었을 것 같네요. 놀이기구 속 영매의 비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헌티드 맨션에는 수많은 이매지니어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손길은 헌티드 맨션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저택 주변에 있는 수많은 비석들입니다. 이 비석에는 죽은 자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 이름들은 모두 앞서 언급했던 이매지니어들의 이름에서 따온 것들입니다. 또 하나 재미난 사실은 저택 중간에 등장하는 영매입니다. 이 영매는 구슬 속에 얼굴만 띄어진 채로 동동 허공에 떠 있는데요. 이 영매의 얼굴은 실제 이매지니어 레오타 톰즈가 연기한 겁니다. 아예 그녀의 이름을 따서 이 영매의 이름을 마담 레오타라고 지었는데 마담 레오타는 지금까지도 헌티드 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놀이기구 속 캐릭터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마담 레오타의 얼굴을 연기한 레오타 톰즈의 딸이 또 이매지니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투명한 유령들의 비밀. 앞서 소개한 마담 레오타가 온갖 주문을 외워 저택 안에 있던 유령들을 불러내면 그때부터 우리는 온갖 모습을 한 유령들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투명하게 보이는 유령들이 춤을 추거나 총을 쏘거나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유령들은 페퍼스 고스트라는 효과를 이용한 건데요. 이 효과는 1800년
1980년대 중반에 페퍼라는 사람이 발견해 그 이름을 따서 페퍼스 고스트라고 합니다. 연극 무대 앞에 거대한 유리를 두고 다른 곳에서 유령을 연기하는 사람을 빛으로 반사시켜서 그 상이 투명하게 맺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헌티드 맨션도 그 기술을 도입한 거죠. 탑승자들이 탄 둠 버기 위아래로 실제 모양의 유령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앞에는 거대한 유리가 있습니다. 빛 그리고 그 각도를 잘 이용해 투명하게 그 유령 로봇들이 상이 맺히도록 하는 거죠. 이 기술은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조만간 페퍼스 고스트에 대한 별도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머리통 유령. 처음 헌티드 맨션이 오픈했을 당시에는 유령들 중 햇박스 고스트가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머리통 박스를 둔 유령이었는데요. 이런 모습이었죠. 얼굴이 있다가 어느 순간 얼굴이 사라지고 손에 들고 있던 박스에 얼굴이 나타나는 기괴한 유령입니다. 하지만 오픈 당시에 일주일만 있다가 사라졌는데요. 그 당시 기술이 잘 구현되지 못해서 실제 얼굴 자리와 박스에 있는 얼굴이 동시에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디즈니는 일주일 만에 햇박스 고스트를 없앴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무려 46년이 지난 2015년에 디즈니는 최신 기술을 이용해 햇박스 고스트를 부활시켰습니다. 올해 안에 올랜도 디즈니 월드 버전의 헌티드 맨션에도 햇박스 고스트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만일 방문하게 된다면 잘 찾아보세요. 까마귀가 많은 이유. 지금의 헌티드 맨션은 고스트 호스트라고 불리는 유령 목소리가 우리를 안내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기획되었을 때는 까마귀가 우리를 안내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헌티드 맨션을 타면 까마귀들이 종종 보이는데 안내를 위해 설치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까마귀지만요. 유령의 집 안에서 볼 수 있는 히든 미키. 히든 미키는 디즈니가 파크 곳곳에 숨겨둔 미키 모양을 말합니다. 디즈니랜드에 가서 히든 미키만 찾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엄청 많은데요. 히든 미키에 대한 영상은 별도로 다룬 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끝나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헌티드 맨션 안에도 히든 미키가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유령들이 등장하는 연회장 장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식탁을 잘 보면 미키 모양으로 접시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매번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접시의 위치가 변경될 때도 있으니까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유령 이야기. 디즈니랜드에 있는 놀이기구들은 이야기가 있기로 유명합니다. 손님들이 그 이야기를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바로 알아챌 수는 없지만 이매지니어끼리는 정해놓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토대로 놀이기구를 완성도 있게 만들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헌티드 맨션은 뚜렷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여러 이야기가 뒤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헌티드 맨션을 타면 손에 도끼를 든 유령 신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신부 주변으로 있는 사진들을 보면 모든 남자들의 목이 잘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나는 남편마다 도끼로 목을 잘라 죽인 신부가 5번째 남편을 죽이고 난 후에 유령 신부가 되어서 저택에 갇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은 이 저택의 주인이 선장이고 그 선장이 어린 신부를 데려와 저택에서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그냥 선장이 아닌 해저 선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선장이 신부를 죽였고 그 신부가 유령 신부가 되었으며 선장은 죄책감에 목을 메어 죽었다는 스토리를 토대로 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실제로 헌티드 맨션을 타면 우리에게 저택을 소개하는 목소리가 누구이며 프리쇼인 스트레칭룸에서 목을 맨 남자는 누구이고 유령 신부는 왜 도끼를 들고 다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각자 상상하기 나름인 거죠. 한 가지 정확한 것은 이 저택에는 999명의 유령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0번째 유령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헌티드 맨션 영화가 처음은 아니다? 최근 디즈니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하는 건데요. 사실 인기 많은 놀이기구를 영화로 만드는 작업도 많이 합니다. 캐리비안의 해적도 놀이기구가 먼저였고 정글 크루즈도 놀이기구가 먼저였죠. 2023년 개봉하는 헌티드 맨션도 놀이기구가 먼저입니다. 놀이기구가 인기가 많자 영화화하는 케이스죠. 그런데 2023년 헌티드 맨션이 첫 영화는 아닙니다. 20년 전인 2003년에 에디 머피 주연의 헌티드 맨션이 이미 개봉한 적이 있었거든요. 2003년작 헌티드 맨션과 2023년작 헌티드 맨션을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가끔 변신하는 헌티드 맨션. 할로윈 시즌 혹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헌티드 맨션은 가끔 변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의 악몽 버전으로 변신을 하는 건데요. 딱 그 기간에만 탑승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좋아한다면 이 시기에 방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크리스마스의 악몽 버전으로 운영되는 것은 도쿄 디즈니랜드와 미국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에서만 운영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하세요. 이 시기가 되면 999명의 유령들은 사라지고 완벽하게 크리스마스의 악몽의 세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정도면 헌티드 맨션 시작부터 재미난 비밀까지 잘 정리하지 않았나요? 자, 그러면 놀이기구 헌티드 맨션과 영화 헌티드 맨션은 얼마나 닮아있을까요? 혹시 이 영상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클릭해 그 비교 영상까지 보고 가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